오늘은 내가 이거 소리 내면 안 되나? 괜찮아. 그것도 자연스러워. 어차피 마이크 여기 있어가지고. 어차피 제일 너네 많이 듣는 게 노래가 없어서 심심하던데. 맞아. 그래? 노래 깔면 안 돼.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물론 이걸 들을 사람들은 노래를 안 듣지만 근데 이제 안 보는 사람들 괜히 안 보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해. 노래가 없어서 심심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사실상 그 고객도 실 고객도 아닌데 불평불만만 하는. 그냥 하는 거지. 야 악플러 그 이상 그 이해하도 아니야. 저는 안 그랬어요. 승준이가 한 거였어. 나는 다 그냥 좋아. 그렇게 하는 소리들은 fuck the haters다. 난 좋아. 난 그런 피드백 아주 환영합니다. 근데 또 오늘은 이승준이 요리조리를 찍고 싶다 해가지고. 아니 차라리 카메라 하나 더 해서 이 요리하는 걸 찍어놓을. 아무튼 저 승준이가 카페트 주면달래. 아무튼 승준이가 도리도리라는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기꺼이 도와주게 됐어. 왜 내 탓을 해? 우리는 뭐 좋지요. 절대 게스트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절대 안 부족해. 우리 넘쳐. 예약자가 지금 넘는다고. 그 연락했어 내가 연결된 사람? 아직 안 했어. 10월 중순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10월 9일인데? 아직 10월 중순이 아니니까. 중순 뭐라고 해? 이거 이번 주에 연락해서 다음 주 게스트로 부르면 될 것 같아. 아무튼 도리도리 이승준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뉴가 뭐죠? 너한테 물어본 거야. 셰프? 뭐요? 오늘 그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네. 비 올 땐 역시 일단 역시 전이잖아요. 전. 그래서 또 주영 메뉴 감자전과 함께 감자전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떡볶이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떡볶이까지. 좋습니다. 자, 떡볶이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쌀떡이 좋으세요? 밀떡이 좋으세요? 저는 그냥 노신경. 노신경? 그러니까 노신경이라는 게 두 가지 말 뜻이죠. 구분이 안 된다 하고 아니면 난 뭐든 잘 먹는다. 구분을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다르긴 한 것 같아. 다르긴 한 것 같아. 쌀떡의 느낌과 밀떡의 느낌이 다르긴 한데 취향은 없고 근데 어쩌다 보니 밀떡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 그냥 일상에서 진압적으로. 일상에선 밀떡이 많잖아. 그쵸. 쌀떡을 찾아가지 않는 이상. 다 밀떡인가? 엽떡도 밀떡인가? 그런 데는 거의 다 밀떡 아니야? 그래? 밀떡이야. 그치? 그래? 나 잘 몰라, 나도. 나는 비구분, 몰라. 몰라? 아예 몰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마 주경이 쌀떡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런가? 오늘 쌀떡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왜 쌀떡인가요? 오늘? 그러게요. 왜 쌀떡이죠, 셰프? 뭐야 오마카세면 중간중간 설명해줘야지. 싸서 싸서 싼떡이네. 쌀떡이 더 싼가? 그래? 여기 마트 한정.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미리 안 돼가지고. 좀 슬프네요. 유튜브 이런 영상은 다 사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시기에 쌀떡을 우크라이나 먹었다. 사태로 이 그 스노우볼이 밀값이 올라갔었다. 그래서 쌀떡볶이 먹여야겠다. 이런 약간 러시아 반성하십시오. 당신들 때문에 쌀떡볶이 먹고 있습니다. 온라인 막 인스타 이런 데서 봤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기록이 다 남잖아. 그래서 막 웹 소설 이런 게 사료가 된다는 거야. 난 처음에 그게 뭐 개들이 먹는 사료라 생각했거든. 트위터에 막 써져있어. 웹 소설은 사료가 된다 이렇게 써져서 뭔 말이야 하고 봤는데 기술이 발전했구나. 그 웹 소설에서 나왔던 문구에 이런 게 있어. 2000년도에 뭐 땡땡은 너무 화가 나서 휴대폰에 배터리를 빼버렸다. 근데 요즘 애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치. 사실 이것도 사료잖아요. 이것도 이제 사실 이거 요즘 요거거든. 근데 진짜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전화 줘. 요즘은 약간 옛날 이거였는데 이제 이거 안 하죠. 그리지만도 이제 전화기 세레모니 아닌.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전화기 세레모니.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 주제를 넘어가는 진행 능력이 많이 스무스해졌는데 1년 동안. 승준이는 사실 진행에 약간 들러리죠. 제가 진행을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승준이 셰프. 난 약간 그 공감력으로 커버하는 느낌. 공감이 P인가? 난 P요? F요? F야? 네. 진짜 모르는구나 너. 그러니까. 그럼 잘 몰라. 너 MBTI 안 믿는 MBTI야. 아니 MBTI는 믿는데 그렇게 사람을 보고 딱 안 보이는 띡띡띡 안 해. 근데 또 나눠보면 돼. 이 사람이 외향적인 내향적이냐 구별할 수 있고. 그치. 감성적이냐? 지금 이성적이냐로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망상충이냐 아니냐. 그리고 계획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로 풀어서 하면 되는데 딱 봐도 망상충. 막 누굴 보고서 당신 ESTJ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못한다. 난 방금 그 태원이 약간 그게 보인 게 망상충이냐라는 건 자기가 망상충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비하하는 거 알아. ES랑 그리고 내향이냐 외향이냐도 외향이냐 먼저 말하면서 자기의 어떤
와 천재인데? 그걸 MBTI적으로 분석한 거야? 아니 그냥 네 말투 보고 그래 난 너가 무슨 MBTI인지 아니까. 천재인데? 야. 아니 현진이는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봐. 거의 프로파일러인데? 그니까 내 오늘 오면서 읽은 책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의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의 이야기거든. 오 아시는데? 근데- 어떤 내용인데? 그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드라마가 있었잖아. 드라마가 실제 사례야. 실제 사례를 거의 각색한 건데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러가 최초로 생겼을 때 얘기야. 원래 없었다가 원래는 그냥 약간 모든 살인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원칙이 통했었어. 그래서 옛날에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무조건 동기를 찾고 뭐 원한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서 그걸 위주로 수사를 했는데 90년대 말에 그러니까 주인공은 권일용 경사야. 권일용 경사가 첫 프로파일러고 근데 뭔 외출인데? 양 외출인가? 이름이 특이해. 외출이야. 외가에서 태어나서. 외출이야? 외출. 왜 사람 이름을 기아 아니야? 잘못 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이런 프로파일링 이런 과학 수사가 필요하다 해서 그 권일용 경사가 약간 지문 감식 현장 감식으로 유명했거든.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새로운 일을 하자 해서 그 사람이 1호 프로파일러가 됐어. 권일용 경사가. 1호? 그래서 1호. 나로 같이. 그래서 1호가 됐어. 거의 5년 동안 혼자였어. 5년 동안 혼자여서 막 살인 사건을 그러니까 완전 혼자 해결한 건 아닌데. 그치. 이런 거야. 사건을 보고 거기서 그 프로파일링을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분석이 끝이 아니라 분석을 해서 범인을 잡는 걸 도와주는 수사에 도움을 줘야 돼. 실질적으로. 그래서 막 분석을 해서 막 살인 사건이 몇 개 일어나면 내가 봤을 때 이건 연쇄 살인인 것 같고 범인 남긴 거를 추적해 봤을 때 뭐 나이는 어느 정도일 것이고 어떤 장애가 있을 것이고 이런 성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위주로 탐문을 해라고 일선 경찰들한테 주는 거지. 약간 피드백을 주는구나.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그 경찰들이 그런 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 그치.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이거 그 막 여자가 죽었으면 뭐 전 남자친구랑 원한 관계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무차별 살인이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막 살인의 추억 이런 게 영화가 나오면서 더 인기가 많아지기도 인기가 많았다기보다는 사람들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2005년이 돼서야 첫 프로파일링 팀이 생겨. 처음으로 공채를 해가지고 이제 후배가 처음 생겨서 어떤 일을 해결하고 있는 시기야. 근데 뭔 얘기부터 여기까지 왔지. 권일용 형사. 책 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요즘 좀 시간이 많으신가 보네요. 요즘 그치. 요즘 휴학을 근황에 대해서 좀 근황. 네. 갑자기 진행 이런 진행 어때? 급작스러운데? 급발진 진행. 저분은 진행 능력이 좀 부족해. 궁금했어. 근황? 오랜만에 만났단 말이야. 그럼 언제 만났지? 근데 승준이 뭔가 한동안 자주 만났었는데. 그 약속이 겹쳐서 그런 거 아니야? 누구랑 같이 그렇네. 경민이 언제 만났지? 근데 최근에 그걸 저번 주구나. 일단 나는 휴학을 했고 여기 넘어간다고? 권일용 경사 얘기 더 듣고 싶어. 아니야, 권일용 경사 내가 책을 읽은 부분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1호 프로파일러여서 5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처음으로 후배가 생겼어. 끝이야? 그래서 후배들한테 가르치고 같이 범죄를 수사하는 중이야. 끝? 이제 시작. 사실상 서론이네? 그러니까 아니야, 선언은 아니고 이 책 자체가 그런 1호 프로파일러가 겪은 이야기들의 전기 같은 거지. 권일용이란 사람에 대한 전기. 왜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냐. 이 살인자들이 그냥 살인자가 아니라 연쇄살인범 또는 사이코패스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죽이는데 동기가 없어. 이 니즈가 필요하긴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죽였을까? 최대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인간성을 잃을 수도 있어. 따라가다 보니까. 그치. 왜냐면 나는 인간답게 생각하면 걔네들을 못 쫓아가니까. 그치. 살인자 입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피해자를 선정했을까? 어떻게 죽여서 어떻게 쉽게 도망갔을까? 어떻게 숨었을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아예 몰입을 해가지고. 쉽지 않네. 쉽지 않지. 아무튼, 돌아와서 휴학을 했고. 네. 지금이 이제 10월 9일이니까. 그쵸. 휴학을 한 지 한 달 하고 10일이 돼가는데. 마지막까지 굉장히 고민을 했어. 휴학을 할지 말지. 할지 말지. 학교 다닐지. 왜냐면 이제 한 학기가 남았는데. 작년에 1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그런데 진짜 벌써 거의 1년 만이지. 11개월만? 그때가 11월이었나? 12월이었나? 12월쯤이었을 거야, 아마. 그때 이제 준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내가 아마 학원을 다닌 게 11월 말인가 12월 초니까. 그치. 진짜 딱 준비한 초반에 그 패기로 막.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되겠다. 공언을 했었지. 근데
어쨌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고 있었고 한 학기가 남아서 뭐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고 그치. 뭐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인턴이라든지 근데 아니면 또 진짜 아나운서가 되려면 사실 졸업하는 게 낫기는 해 제한을 안 두는 데도 있지만 뭐 작은 데는 졸업을 해야 된다 그런 걸 많이 선호를 하거든 똑같은 대상이면 후보군이면 졸업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애가 낫겠지 그치. 난 어쨌든 한 학기가 남은 거고 그게 막 대충 하는 게 아니라 20학점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그런 전략적인 이유보다는 아 이렇게 내가 재수도 안 하고 휴학도 안 하고 달려왔는데 달려오진 않았지 시험시험 걸어오다 보니 4-1가 되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 졸업을 하면 너무 아까운 거야 뭔가 휴학도 하고 그렇지 바로바로 후딱후딱 해버리면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가장 크게 휴학을 했어 아 이대로 스트레이트로 졸업할 순 없다 한 번쯤은 해보자 멈춰 하고 휴학을 했고 마침 그때 KBS 공채가 났을 때라 열심히 준비를 했지 자소서도 이제 그 전까지도 많이 썼지만 처음으로 정말 내 내면까지 최대한 깊숙이 들어가서 고민을 해보고 자소서 할 때 둘 다 봐야 되잖아 그 회사에 맞춰야 되고 그치 나라는 사람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공고가 뜨면 뭐 일주일 뒤까지 막 이러니까 그렇게 막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킨 만족스러운 자소서를 쓴 적이 별로 없었어 그치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적은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는 공고가 거의 한 달 전에 뜨고 자소서도 2주 동안 쓸 수 있게 시간이 길었단 말이야 넉넉하게 그래서 진짜 뭐 KBS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게 분석을 하고 방송들도 다 찾아보고 얘네가 추구하는 게 뭔가 그럼 궁금한 게 넌 대부분 방송사에 지원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방송사마다도 이제 뭔가 지원받을 때 그 회사마다 특징이 달라? 일단은 뭐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뭔가 자소서에 쓸 때 회사를 녹여야 되는데 그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KBS나 MBC랑 별거 없거든 근데 나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나도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그 전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실제로 뭐 홈페이지 같은 거 하면 비전하고 미션 이런 게 많은 부분이 비슷해 왜냐면 어쨌든 공영 방송이고 그치. KBS랑 MBC는 공영 방송이고 SBS는 공영 방송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상파로서 그런 추구하는 가치가 있잖아 근데 확실히 KBS는 제1의 공영 방송이라 그런지 조금은 달라 조금 결이 더 공적인 걸 선호하고 더 시청자의 참여를 선호하고 참여 그리고 이게 어쨌든 KBS라는 회사의 것도 있지만 그것도 시기마다 바뀌어 지금은 뭐 한 2-3년치의 중장년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옛날부터 KBS가 추구해온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약간 공정성과 또 이제 시청자의 참여, 인터랙션 를 굉장히 추구하는 것 같아요. 딱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거야. 참여. 근데 그게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제 유튜브 같은 게 많이 성장을 하고 어쨌든 지상파가 밀리기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잖아 사실. 그래서 더 뭔가 시청자들이 많이 다가올 수 있게 좀 편하게 그런 거를 추구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어쩌면 내가 가진 가장 큰 문제 의식이 그거거든. 대한민국이 반으로 갈라졌다. 양분됐다. 근데 요즘 생각하면 반도 아니야. 진짜 쪼개서 갈라졌고. 그치. 그래서 내가 작년 말부터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했던 생각이 대선 전이었잖아. 그래서 막 많이 분열되고 남녀, 세대, 정치 성향, 뭐 지역별로 너무 갈라지니까 이게 정말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쩌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1의 원칙이지. 원칙? 내가 가장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이유면서 통합? 아나운서가 되면 해결하고 싶은 문제. 그래서 그 접근을 어떻게 했냐면 통합을 하겠다는 아니야. 근데 일단 분열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너무 분열되어 있으니까 근데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다. 그치. 근데 이거를 우리만 맞다 하거나 상대방의 귀를 막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어. 나는 내가 정한 문제는 맞짱 뜨는 건 맞는데 차라리 싸우되 너랑 나랑 같이 살아보자고 싸워야지. 저기를 죽이고 우리만 살려고 싸우면 결국 둘 다 죽는 거야. 그치. 왜냐면은 이렇게 나뉘어선 해결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문제들, 뭐 전쟁이 나고, 환경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전 국가적인 위기, 자연재해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나누어서 한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물론 어느 순간에는 얘는 정답을 말하고 쟤는 틀린 답을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뭉치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뭉치고 점점 더 극단으로 가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걸 가장 문제의식이라 생각하고 그런 걸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약간 내가 컴공과를 나왔으니까 그걸 좀 녹여서 IT 인재다. 그래서 그런 걸 녹여서 써서 어쨌든 나름 내 자신으로서 좀 만족스럽긴 했어. 그래서 써서 냈고 거의 이제 카메라 테스트 날짜까지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거의 6kg을 뺐어. 진짜? 그 카메라 테스트를 위해서? 카메라 테스트를 위해서.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은 이렇게 6kg를 빼고 난 게 그 아침에 딱 그러니까 카메라 테스트는 아침에 몸무게 재봤더니 처음 이제 줄이자라고 시작한 날부터 6kg를 뺀 거야. 근데 얼굴은 좀 샤프해지긴 했는데 그 한 3일 뒤가 가장 샤프했어. 이게 붓기가 덜 빠졌다 그래야 되나? 그날 찍은 영상을 보면은 6kg 빠진 것 같지가 않고 한 3, 4kg 빠진 것 같은 느낌이야. 좀 미리 했으면.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나름의 노력을 했지. 지금까지에 비해서 다이어트라는 것도 나 개인으로서 해봤던 것이 가장 높지만 그게 뭐 객관적인 거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지. 더 미친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3만 하다가 6을 해서 나는 더블을 했다 했는데 다른 사람은 10을 이제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결국 이제 뭐 휴학에 대한 고민과 하다가 좋아 좀 휴학을 하고 KBS 열심히 준비하자 하고 휴학도 하고 KBS 준비하고 1차에서 카메라 테스트 딱 보고 왔어. 다음날 이제 일요일날 카메라 테스트를 봤어. 근데 뭐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고 그냥 내가 가진 걸 잘 보여줬다. 그리고 일요일날 해서 그 다음 월화수 안에 결과가 나온다 했거든. 근데 이제 내 생각에 빨리 나올 거라 생각하긴 했어. 월화 중에. 근데 월요일날 할 게 없잖아. 뭔가 만약 붙으면 필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붙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로 전날이었으니까 좀 쉬자 이래서 집에서 빈둥빈둥 하다가 영화를 보러 갔어. 영화를 보러 가서 뭐 9명의 번역가들이라는 비주류 영화를 봤는데 재밌었고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딱 끝났는데 비행기 모델을 풀었더니 문자가 띄운 거야. 이 영화를 보는 순간에 이제 결과가 나왔다. 확인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뭐 사실 시간 끌어봤자 결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치? 영화가 그 자체 크레딧 올라갈 때 바로 들어갔어. 바로 욕을 뱉었나요? 에이 야발. 왜냐면 약간 진짜 기대 반 떨어질 걱정 반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무조건 붙을 것도 아니다. 왜냐면은 수치상으로 한 약 8,900명 정도가 봤는데 150명 정도가 붙어. 그러니까 내가 딱 카메라 테스트 봤을 때 5명이 봤거든. 한 명은 이 중에 한 명만 붙거나 어떤 조는 다 떨어져. 그럼 무조건 이 조에선 제일 잘해야 그치 적어도 붙을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도 뭐 솔직히 못하지 않았단 말이야. 못하기가 더 어려운 좀 원고도 쉬웠어. 축구 얘기였어. 황의조가 올림피아코스로 이적한다. 근데 이게 뭐 축구를 조금만 좋아하는 남자들은 알만한 내용이었고 그치. 그래서 했는데 딱 불합격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근데 약간 그때 그 푹 쉬는 의자에 앉아 있어서 다행이었어. 약간 뭔가 힘이 풀리는 느낌? 공중부양. 그래서 약간 그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 열받았구나. 그래서 나가서 이제 어떡하지? 그러니까 뭔가 나의 그런 어떤 계획들 물론 KBS가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은 했지만 누가 그렇게 평생 진짜 1차를 본 다음날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떤 휴학의 계획 없이 휴학도 할 겸 KBS 준비도 할 겸 했는데 진짜 이게 바로 끝나버리니까 나름 9월 18일이야 17일날 카메라 테스트만 했거든. 근데 9월 18일이고 아직 다음 학기까지 6개월이 남았는데 뭐하지? 할 게 없어진 거야. 그렇네. 바로 그냥 진짜 하루 만에 끝나버려서 좀 이제 방황을 했어. 쉬는 거지 뭐. 쉬는 거지. 근데 쉬는 건데 그래 좀 쉬자 이런 게 아니라 뭐하지? 나는 할 게 없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쉬고자 한 게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막 엄청 열심히 뭘 하다가 비워진 거니까. 마음에 근데 그때 좀 잘 먹었어. 그래 KBS 하느라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일주일 딱 쉬자. 이랬으면 뭐 여행도 가고 쉽게 그랬을 텐데 그냥 뭔가 화요일부터 물론 떨어져서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뭐하지? 너 친구들은 다 뭐 학교 다니고 그치 바쁘고 그리고 그냥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취업 준비하고 4학년이고 하니까 바쁘고 그리고 나랑 가장 많이 놀던 사람들 다 외국에 가 있고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뭐 허송세월 보내고 뭐 그나마 중간중간 뭐 친구도 만나고 풋살도 하고 하긴 했는데 뭘 하고자 하는 좀 이렇게 만족스럽게 쉬지 못했던 것 같아. 꽉 채워서 쉬지 못한 느낌. 근데 나는 또 생각하는 다른 게 좀 허송세월을 보낼 필요가 있다 생각해. 맞아. 비우는 시간이 있어야 돼. 비우는 시간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약간 그냥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리고 오히려 근데 막 그렇게 며칠 있다 보니까 그 주 금요일이었나? 갑자기 엄마가 코로나에 걸린 거야. 그리고 막 그 아침까지 에이 안 걸리겠지 이러고 있어서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엄마가 걸렸어. 나도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안 걸렸지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엄마 시다바리를 들고 그치.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쯤에 갑자기 또 입원을 하셔서 아이고. 병원에 막 갖다 나르고 집 나르고 뭔가 좀 집에서 할 일들 같은 게 있긴 했었어. 퀘스트가 좋아졌네. 그래서 지금 10월 9일이면은 언제야? 18일부터 3주 정도가 된 건가? 그치. 3주 동안 이제 하고 이번 주부터는 요가를 시작했어. 요가? 요가. 요가? 요가를 정말 추천해. 요가? 요가. 요가 해봤어? 안 해봤지. 요가 해봤어? 옛날에 여의도 더현대 문화센터 같은 게 있거든. 그걸 요가를 했었어. 근데 되게 좋았어. 처음 했을 때는 진짜 하기 싫다, 너무 힘들다 이랬는데 점점 하면서 좀 몸도 풀리고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개월 정도를 했어. 근데 이제 거의 6월까지 하고 7월부터 안 했었는데 뭔가 이제 몸도 찌뿌둥하고 그냥 요가도 약간 심신의 안정이라 그래야 되나? 그치. 몸과 마음을 마음을 다 수련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 그럼 꾸준히 뭔가 요가를 하자. 그래서 뭐 선택지가 있어. 좀 헬스장을 끊는다. 그치. 운동 같은 거 뭐 하면 좋은데 근데 내가 막 발을 다치고 무릎이 아프고 막 이래서 운동하기 좀 요가를 하자. 그래서 찾아가서 근데 원래는 홍대 입구에 좀 되게 큰 데를 가려고 그랬다. 그 여의도에서 했을 때 요가 쌤이 추천을 해준 곳이야. 거기 가서 거기 자기 수련했던 곳이라고. 근데 거기가 조금 먼 거야. 걸어가기 1.2km 정도여서. 지금 가다가 포기해. 근데 그래서 지도를 네이버 카카오 맵을 봤는데 집 근처에 하나가 있어서 그럼 어차피 가격을 알아볼 거니까 여길 먼저 가보자. 가까운 데부터 가려고 그랬어. 근데 그냥 가자마자 한 아침 10시 15분?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해서 뭐 갑자기 나보고 체험 수업하러 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저 그냥 뭐 상담 좀 받으러 이랬는데 뭐 어디 아픈 데 없으시죠? 이래. 그래서 내가 그 바로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냥 뭐 양말 벗고 들어가서 바로 수업을 들었어. 근데 그 수업이 길어 80분이야. 그래서 80분 동안 진짜 한 3달 만에 요가를 하니까 너무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네? 체험 수업. 바로 그 체험 수업을 했어. 그래서 하고 나서 막 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이렇게 막 상담을 했는데 좋다. 그리고 괜찮기도 하고 가격들도 리즈너블 했어. 3개월 무제한에 48만 원이야.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뭐 진짜 월화수목금토일 다 열고 평일에도 막 저녁 타임도 있고. 요구사항 있어? 아니 얘기해. 그래가지고 그럼 여길 하자. 그래서 체험 수업하고 바로 다음날 한 번 더 체험 수업하고 바로 신청을 해서 지금 오늘 일요일이잖아. 그치. 화수목금토 매일 오전에 나갔어. 그래서 앞으로 똑같은데? 그 체험만 똑같은데? 거기를 그냥 바로 그 결제를 해서 수요일날 이제부터 매일 가는 걸 월화수목금 아니면 토해서 주 5일 가는 게 목표야. 근데 뽕 뽑겠네 그럼 진짜로. 뽕 뽑지. 가격적으로는 뽕 뽑기도 하고 평일 저녁도 있어서 막 맨날 오래. 저녁에도 와도 되고 상관없다 하고. 낮에. 낮에는 10시부터 11시 반. 근데 그거 약간 나는 이거 하고 싶은 게 이 컨텐츠는 만약에 다음에 한다 그러면 무조건 재출연 컨텐츠로만 하고 싶거든. 재출연 컨텐츠. 나쁘지 않다. 재출연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치, 새로운 그림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앉아서 얘기하면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하면 뭔가 그런 재출연을 약간 그런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네. 감자전 먹기 전에 볶았지 먹어도 돼? 당연하지. 근데 슬슬 배가 고파. 먹으면서 하고 이거 난 러프하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사실 보통 막 잡고 하잖아. 그치. 러프하게. 도리도리 나쁘지 않아? 도리도리 나쁘지 않아. 이성근의 도리도리. 그건 아님. 그거 아니야. 그 축구 선수 중에 있지 않나? 이거? 내가 맨날 하던 건데. 와보고에서 하던 건데. 너구나. 축구 선수가. 바디 페인팅. 아무튼 요가를 화수목금토를 하고 있는데 좋아. 일단 내가 저번 주 저저번 주에 뭔가 그 허무함. 왜냐면 일어나면 시간은 많아. 오늘 할 게 없어. 해야 되는 게 없어. 내일 할 게 없어. 뭔 느낌인지 아는 게 나도 군대 가기 전에 약간 시간에 압박을 쫓긴다는 느낌이 아니고 시간에 먹힌다.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써야 되지? 그래서 내가 했던 건 안타깝게 게임이었어. 시간에 나도 그래서 요즘 PC방을 하루에 1시간씩 꼭 가. 그래, 제가 버릴 수 있는 게임만 한 게 없거든. 그래서 중간중간 게임도 했는데 게임을 오래 안 하는 법은 따릉이 2시간권이 있거든 내가. 그걸 타고 가. 하다 보면은 근데 또 아쉬운 게 맨날 고민해. PC방에서 하루에 2시간을 채우면 아이템을 주거든. 근데 따릉이는 2시간 안에 가야 돼. 그치. 그래서 몇 번은 그냥 몇 분 넘겨서 2시간은 받고 간 적이 있고 보통은 10분 남았다가 따릉이 알람이 오면은 그때 타고 슝 집으로 가. 그러면 하루에 2시간 이내로 게임을 하는 것은
아주 건강한 취미다. 그렇지, 건강한 취미지. 형 그러면 그 반납 뺐다 다시 빌리면 조금 짜인 거 알지? 아 근데 그렇게 해본 적 있어? 그렇게까지 PC방을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아 그건 아니야? 어디 장거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건 상관없는데. 아 그치. 그래서 요가를 하면 좋은 점은 그런 생각이 안 든다. 딱 개 힘들거든. 그치. 그럼 막 찢어져 다리. 막 이런 내가 골반이 굉장히 닫혀 있어가지고. 그럼 하면은 그런 생각은 안 들어. 그리고 원래 백수들이 운동하면 안 되는 게 하루가 뿌듯해지거든. 나 끝. 한 게 없는데 포장 꽝. 땀 흘리고 씻고 밥 먹으면 그치. 오늘 하루 굉장히 뿌듯하게 산 것 사실 같단 한 거는 말이야. 요가 80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를 해서 내 오전은 좀 꽉 차 있긴 해. 그래서 아침에 9시쯤 눈이 떠져. 그러면 간단하게 뭘 먹거나 아니면 전날 밀린 축구를 보고 밀축. 거실에서 잠을 깨면 고양이들이랑 좀 놀다가 9시 반쯤 슬금슬금 옷을 입고 집에 진짜 가까워. 45분에만 나가도 안 늦어. 10시? 10시까지. 그럼 걸어서 가. 그래서 매트 깔고 80분 하고 뭐 좀 10분 스트레칭 하면 11시 반에 끝나.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밥 먹어. 12시부터 내 하루가 시작되는 거야. 근데 되게 낭만적이다. 되게 알찬데? 그걸 지금 화수목금토 5일 연속을 했어. 문제는 이 12시부터에 뭘 하느냐인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계획이 돈을 모으는 거라서 과외를 좀 하려고 많이 더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 과외를 아마 보통 저녁 7시쯤부터 하거든. 그래서 그 12시에서 7시 사이 시간을 뭘 하느냐 이게 지금 게임 정해야 되는 거지. 근데 약간 오늘 하루 아침을 시작하는 느낌만 보면 약간 에세이 소설에 나오는 그러니까 아침에 모닝 요가 때리고 고양이들이랑 놀다가 늦지막히 일어나서 요가하고 집에 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근데 그런 소설 주인공은 보통 돈이 많잖아. 돈을 벌어도 되지 않은. 아니면 약간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하는 사람. 그런 느낌인데? 좋네. 어쨌든 학교에 다니다가 휴학한 사람이니까. 진짜요? 나는 고양이와 놀기로 했다. 약간 이런 느낌. 뭐야. 나는 매일 아침 요가를 하기로 했다. 떡볶이는 먹고 싶어? 먹고 싶지만 배고파서 떡볶이가 먹고 싶어. 승주. 셰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라니까 잘 배. 이거 한 번 더 보여줘. 아이패드 똑같이 배우는 거 아닙니다. 복침 아닙니다. 똑같이 그냥 튀기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허. 이미 튀겨져 있는데. 근데 나 포카치 먹고 싶다. 면 하나 넣을까? 어차피 감자를 만드는 손이니까. 그래. 그러면 과일을 늘려서 돈을 번다. 그럼 돈을 버는 목적은 뭐야? 뒤에 내 바로 다음 스텝과 관련이 있어. 오케이. 내 이야기는 항상 다 이렇게 뭔가 여러 개가 짜여지는데 스티브 앱스도 말했다시피 점들을 뿌려놔야 그 두 가지 얘기를 이거 앞으로의 계획과 그 계획을 하게 된 이유가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으로 2달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 열심히 돈을 모은다는 거는 과외를 할 수 있는 한 많이 한다. 많이 해서 목돈을 좀 모아서 외국으로 간다야. 그래서 이제 뭐 원래는 돈이 좀 없는 상태로, 왜냐면 내가 온라인 과외를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생활비를 벌 수가 있거든. 그치. 거쳐만 해결이 된다면. 근데 그거 아니고 좀 돈을 모아서 여행도 좀 하고 그래서 미국 뉴욕 이쪽을 가서 뉴욕이랑 몬트리올, 밴쿠버 이렇게 미국 캐나다를 여행하고 좀 지내다가 여유롭게 지내다가 오는 게 목표야. 그러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하는 건데, 뭐 가기 위한 거는 이제 뭐 여행도 한 번도 안 해보기도 했고, 그럼 혼자 외국 여행 한번 해보자. 그치. 그리고 휴학했을 때 그래서 돈을 모으자, 이게 좀 크고, 몬트리올 가면은 좋기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근데 원래는 그냥 좀 이렇게 가볍게 여행이 좀 목적이 더 컸어. 여행과 외국 살이? 살이까지는 아니지만 단순 여행보다는 좀 길게, 뭐 1, 2주보다는 길게 맥시멈 1-2달을 보고 있긴 해. 근데 그런 이유가 이제 요즘 들어 다 커진 게 내가 최근에 아는 누나 결혼식을 갔다 왔거든. 근데 그 누나가 2살 차이 나는데 독일에 그냥 놀러 갔어. 어떤 그 누나의 친구가 교환학생을 가서 얘랑 친하니까 얘를 따라 놀러 간 거야. 걔네 제도 좀 지내고. 근데 그러고 독일 갔다 돌아왔다? 난 독일 가기 전에 만났었거든, 한번. 독일 갔다 왔는데 갑자기 태환아 나 결혼해 이러는 거야. 갔다 왔는데? 얼마나 갔다 왔는데? 한 6개월? 6개월 만에? 1년이 안 돼 아무튼. 작년 말에 가서 이틀 2-3일 전에 결혼을 했어. 그래서 나보고 한 7-8월에 갑자기 태환아 나 결혼한다. 그래서
뭐라고? 누구랑 했더니 독일에서 만난 독일인 남자친구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근데 아직 그 풀 스토리를 못 들어서 궁금하긴 한데 만나면 이제 왜 연애가 아니고 결혼인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궁금하긴 해. 6개월인데. 근데 뭐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고. 그치. 근데 그 남자친구 이제 남편이지. 남편은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 그래서 이 누나는 우리 학교 졸업하고 독일에서 대학원을 다니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그 누나 결혼식에 갔는데 문제는 내가 혼자 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 너가 결혼을 하면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갈 거 아니야. 근데 그 누나랑 알게 되는 그 친한 무리 중에 나밖에 없었던 거야. 한 명이 외국 가 있고 뭐 한 명은 뭐 다른 애랑 가고 해서 결혼식에 내가 혼자 그냥 홀몸으로 갔어. 너무 외롭고 심심한 거야. 다른 애들은 막 근황 얘기도 하고 사실 결혼식 그런 거다 근황 토크도 좀 하고. 약간 동창회 느낌으로. 나는 진짜 그냥 혼자 앉아 있는 거야.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핸드폰 보고 뭐 결혼식 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식사 자리를 갔는데 식사가 이제 뷔페가 아니고 테이블에 밥을 갖다 주는 거였는데 그래서 나는 독일 테이블이 당첨이 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일 테이블은 독일인이 한 2명 정도 있고 거리고 그룹이 없는 사람들의 테이블이었어. 그냥 혼자 온 사람들을 독일 테이블에 몰아놓은 거야. 그래서 밥 먹으러 봤는데 그래서 혼자 뻘쭘하게 앉아있어. 옆에 어떤 남자분이 와서 앉았어. 그 전에는 어떤 여성분 2분인데 한 명은 독일인, 한 명 한국인인데 둘이 막 영어인지 독일어인지 대화하고 있었어. 끼기도 좀 그랬어. 또 남자분이 와서 막 그분이 혼자 왔냐라는 거죠. 혼자 왔다. 자기도 혼자서 너무 뻘쭘했대. 그래서 친구가 됐어. 독일이랑? 아니 이 남자는 한국인. 한국인?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 둘 다 공통적으로 한 말이 앞으로 혼자 가는 결혼식은 생각해봐야겠다. 진짜 나도 혼자 가는 결혼식은 그냥 축의금만 내고 그치. 너무 뻘쭘해. 나 진짜 이런 경험 처음인데 근데 그분의 상황도 특수한 게 그분도 20살 때까지 외국에 살았었어. 그러다 군대랑 뭐 대학 이런 거부터 한국에 와서 나보다 한 살 많으셔서 이제 6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분이야. 그리고 그 누나는 갑자기 독일 갔다 오더니 독일인이랑 결혼하고 그래서 그런 외국의 가치관이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이 형이 얘기한 거야. 자기는 한국에서 이제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좀 시야가 좁다는 걸 느끼는데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나이에 대한 강박이 좀 심하다. 네, 몇 살인지에 따라서. 일단 외국은 뭐 이렇게 뭐 헤이 조 이러면은 나이를 안 묻잖아. 그치. 뭐 조면 조고 네가 30살이든 10살이든 20살이든 그냥 조라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만나면 몇 살이냐, 형인지 오빠인지 그치. 동생인지 누나인지 이걸 해야 되잖아. 그래서 뭐 나도 어찌 보면 나는 좀 방황해도 될 시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나이에 기반한 프레임이었던 거지. 그치. 25살이니까 좀 방황해도 돼. 근데 그럼 이렇게 방황하다가 28살 되면 그럼 28살인데 그러니까? 방황하기 좀 늦었나? 지금에도 뭐 자리 잡아야 되나? 그게 어떤 동력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나를 갉아먹는 그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치. 그분도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갭 이어를 갖고 대학원에 갈 거야. 그래서 나도 뭔가 이렇게 뭔가 외국에 한번 살아보는 경험이 좀 더 필요하겠다. 저 누나가 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독일 가서 독일이랑 결혼하고 독일에서 살겠다고 그러고 그치. 이 사람도 외국에 살다 왔던 한국에서 좀 시야가 좁다고 느낀다고 하고 무조건적으로 외국의 걸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쪽의 가치관과 삶을 모르고 한국 것만 선택하는 거나 그치. 그걸 겪어보고 비교해봤을 때 외국이 좀 더 낫다 아니면은 난 한국이 더 맞다 이건 다른데 난 아직까지 그 초등학교 때 말고는 외국에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이 시점에서 뭐 나이에 갇히긴 싫지만 어쨌든 20대 중반인 시점에서 직업을 얻기 전이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지금이다. 지금이다. 그래서 좀 더 그 외국에 가려는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장기화되고 그러고 있는 거지. 좀 뭔가 시야를 좀 넓히고. 그치. 그래서 진짜 뭔가 단순 여행보다는 좀 더 길게 있고 싶은 거야. 그냥 막 어디 유명한 데 가서 구경하기보다는 뭐 관광보다는 사람들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고. 그래서 아는 형이 지금 유럽에 그 형은 뭐 그 장교를 나왔거든. 학사 장교. 그래서 돈을 목돈으로 유럽에 막 한두 달 여행 갔어. 그리고 지금 포르투갈 한인 민박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볼까 하고 있어. 나쁘지 않지. 그러면 어쨌든 외국에서 거처를 해결하면서 돈도 벌고 막 많은 돈도 안 벌어도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만 벌어야 되고 뭐 영어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오는 다양한 사람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휴학도 이제 한 학기 남았지만 원래 뭐 얼마큼 할지 정해지진 않았는데 다음 학기 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에서 사는 게 좀 길어지면은 그 다음 학기까지 휴학을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런 거 좀 두지 않고 리미트를. 그런 걸 두지 않으려고 하고 어쨌든 지금처럼만 잘 되면은
과외도 이제 온라인이니까 해외에서 계속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떤 미니멈의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정도로 고책화를 시켜놓고 외국에서 그렇게 살아보는 계획을 좀 하고 있어.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나는 그 궁금한 거 몇 개 물어봐도 돼? 근데 대답하기 싫으면 대답 안 해도 되는데 그 일단 첫 번째로 왜 그곳이 뉴욕인지 왜 미국인지와 그리고 그러면 그 아나운서의 꿈은 계속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잠시 접어드는 건지. 왜냐면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특성상 과외처럼 그런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한데. 일단 두 번째 아나운서에 대한 것부터 답을 하자면 답이 두 개로 갈리는데, 아나운서라는 걸 포기했다기보다는 그런 걸 일단 하고 와서 딱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그때도 하고 싶다면 기간을 정해서 1년이나 2년을 잡고 그동안 빡세게 준비를 할 거야.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다른 걸 찾아볼 거야. 이게 되게 고민을 했던 게, 사실 꼭 아나운서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치? 근데 나는 어찌 보면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여기서 한 번쯤은 끝장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 절대 도망치면 안 된다. 여기서는.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포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장은 아니다. 당장 지금은 내가 아나운서, 물론 내가 지금 외국에 갔다 오면 좀 늦춰지겠지. 왜냐면 뉴스 리딩도 덜 하게 될 거고 준비를 하던 게 확실히 덜해지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잠깐 멈추는 진짜 쉼표 정도야. 한번 꿈이 돌아올 수 바뀌거나 있겠네.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사실 아나운서가 되면은 절대 그렇게 못 나가고 외국에 살지도 못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살 거라면 되는 거죠. 살 거라면 지금이 기회다. 아나운서를 할 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직까지 그거에는 변함이 없어. 아나운서를 한 번쯤은 꼭 프로가 되자. 내가 뭐 평생 동안 할지는 몰라. 그럼 한 번쯤은. 그렇지만 어떤 프로가 되는 데까지는 좀 최선을 다해보자. 네, 그런 마인드. 그래서 아나운서 처음 할 때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기간을 정해놓고 준비해라. 왜냐면 아나운서 준비생이라는 타이틀이 뭐 진짜 백수지 뭐 아니잖아.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하라 해서 나는 뭐 그걸 언제쯤 시작할까 이랬는데 뭐 학생이기도 하고 학교를 다녀야 됐어서 그걸 딱 정해놓지 않았었는데, 그러면 갔다 오고 졸업을 하거나 좀 졸업학기에 가면서 한 2년 정도를 하고, 그게 그런 기간이 필요한 이유가 많이 떨어져. 떨어지면 멘탈 나가고 힘든데, 그렇지만 2년 동안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하자.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훌훌 털어버리기도 쉽고, 그 동안은 좀 흔들림 없이 최대한 열심히 하게 되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그 리미트가.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1년은 그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지. 조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했고, 점점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직 몰라. 어쨌든 냉장고 가려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시청자들이 무슨 일 있나 보다 궁금해가지고 침착맨처럼 틀어놨다가 화면 무슨 한번 일이지 보고. 무슨 일이지 이러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영상을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영상 때문에 아니더라. 자, 감자전쇼 한번 가겠습니다. 쉣. 어떤 카메라에 대고? 쓸것 같은데? 오. 스무스하죠? 쉣. 일단 이야기를 이어나가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아나운서 준비를 물론 접는다는 게 어쩌면 도피로 일종의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이게 어쨌든 접는 게 이제 찢어버리는 게 아니고 쉼표를 하는 거지. 접어놓고 주머니에 넣어놓는.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너가 도피에 대한 얘기를 나와서 한 게, 우리가 어쨌든 학생 때 만났잖아. 학생 때는 우리가 뭔가 인생에 있어서 되게 완전한 무언가를 정해놓지 않은 시기잖아.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녔던 학교에 확고한 애들이 많긴 했잖아. 그치? 그치. 확고하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애들도 많고. 근데 그때 너무 그런 애들이 멋있어 보였나 봐. 내 생각에. 너 생각에.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어떤 그 방황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탐구해보는 시기가 큰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나도 어떻게 보면 딴 길로 샌 사람이고, 그래서 태연이의 어떤 그런 마음이 옛날에는 솔직히 잘 이해 안 됐거든. 왜 얘는 갖고 이렇게 뚝심이 없이 약간 하지? 근데 지금에 와서야 그게 뭔가 좀 보이는 나의 어떤 편견에 의해서 판단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오히려 작년에 우리 유튜브 찍을 때는 태연이 보고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막 이러면서 장난쳤는데, 이번에는 지금은 조금 다른 태도로. 지금은 약간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한가라는 그치. 생각 들기도 하고. 나도 생각되는 게, 사실 고등학교 때 꿈을 정해서 이걸 평생 갖고 가는 거잖아. 그게 말이 안 돼. 나 어떻게 보면은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는
처음에 고등학교 때는 내가 이 꿈을 하고 싶어서 가야지 한다 하더라도 몇 년 지나면 그냥 꿈을 위한 꿈이 되는 거야. 약간 이거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거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해야 되지 않나? 하고 가면은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계속해서 왜냐면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젊을 땐 특히 더 바뀔 텐데 계속해서 나 이것도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해보고 싶은데 하면은 계속 바뀔 텐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나 이 길로 가기로 했으니까 이 길 끝까지 가야 돼. 이게 사실상 물론 효율적이고 아니면 좀 낭만 있어 보이긴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물론 나도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해보고 왜냐면 심지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그 일을 해보지도 않았어. 그치. 넌 아나운서를 대본 적도 없잖아. 그치.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평생 아나운서를 할 거야 라는 말을 어떻게 한다? 그치. 그래서 나도 딱 그 정도야. 아나운서 돼서 그 일을 하고 싶지만 그게 더 큰 거지. 평생 아나운서를 하고 싶다기보단 그걸 해봐야 또 아니까. 그렇지만 맞지. 그건 엄청 노력을 해야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서 경험만 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노력은 중요한 거고 물론. 이게 머릿속에 얼개가 아까 말한 첫 번째 질문 답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아나운서 얘기를 마저 하자면 근데 내가 외국에 살다 보면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해. 그치. 어쨌든 만약에 근데 그게 유지된 상태로 돌아오면은 그 기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KBS 준비를 하면서 진짜 내 안에 깊숙이 본 거잖아. 물론 붙기 위해서 쓴 거긴 맞지만 그래서 아나운서 일을 하고 싶다가 좀 더 강해지긴 했어. 그 자소서를 쓰면서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 내가 원하는 사회와 거기에 내가 그걸 만들기 위해 내가 기여하고 싶은 말을 고려해 봤을 때 아나운서란 직업을 정말 하고 싶고 정말 재밌을 것 같다. 그 마음이 좀 더 커져서 그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아나운서를 하면 할수록 이 코딩 과외 시장에서 내 커리어가 자꾸 나아가고 있어. 오히려? 너무 잘 풀리고 있어. 나만 해도 얼마 전에 외주 줄 수 있냐고 물어. 근데 내가 그 코딩 과외를 어떤 플랫폼에서 시작을 했는데 코딩 과외 중개 플랫폼이지. 근데 그걸 시작한 것도 어찌 보면 좀 에피소드인 게 그 학교 공고에 올라왔어. 한 사람? 사기업에서 이제 뭐 과외 같은 거 그 컴퓨터 공학과 공지 사항에 그래서 보다가 이거 해봐야겠다 신청을 했는데 알고리즘 시험을 보라는 거야 선생이 되려면. 그래서 받아서 열심히 봤지. 근데 어려워. 5문제 중에 하나만 풀었어. 근데 하나를 더 풀 수 있을랑 말랑 했는데 못 풀어서 그냥 냈어. 근데 내는 메일을 보내면서 근데 내가 좀 더 풀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그랬더니 답신이 와서 그러면 좀 시간을 더 되니까 풀어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밤새 찾아가면서 막 밤 1시에 막 찾아가면서 풀었어. 물론 인터넷 도움을 좀 받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막 엄청 끝까지 노력을 해서 그게 된 거야. 진짜? 그 선생이 된 거지. 그렇게 해서 뭐 처음에는 막 돈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 애초에 초등학생들이기도 하고 초등학생들이라 길게 못 하거든 수업을. 그래서 처음에 그 용돈벌이 수준을 하다가 내가 좀 나름 평이 좋아졌어. 그래서 거기 스타일이 어떠냐면 먼저 체험 수업을 해. 체험 수업은 무료거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체험 수업을 하지. 근데 내가 좀 하다 보니까 요령이 쌓여서 잘 하겠는 거야.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니즈를 막. 그래서 체험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전환하는 전환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정규 수업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거기서 되게 좀 나름 그냥 쏠쏠하게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어떤 LG CNS라는 회사에서 거기에 직원 복지 차원으로 그 회사 직원분들의 자녀분들의 수업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내부적으로 좀 괜찮은 평이 좋은 선생님들한테 제안을 해서 내가 그걸 하게 된 거지. 초반에 그걸 하게 됐는데 더 잘 이끌었어. 그게 또 돈도 좀 세고 어쨌든 좀 커리어적으로 어디 가서 뭐라 할 수 있잖아. 뭐 LG CNS 어떤 그룹 수업을 주도해봤다라는 게 2달 동안. 그치. 그래서 그게 2달 동안 한 기수거든. 그걸 한 번 하고 또 잘해서 또 다음 기수도 하고 그 다음 기수도 했어. 그래서 점점 이게 고정화 되는 거지. 잘 풀린 거. 거기서도 나를 믿고 맡기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그 이 백수로 방황하던 2주 때는 그 LG CNS에서 신입 사원들을 위한 교육을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야. 너한테? 그냥 성인? 그래서 뭐냐 하고 들어봤더니 이제 신입 사원을 뽑았어 개발자들을. 근데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OT 같은 걸 하잖아. OT 같은 걸 하는데 그냥 만나서 술 먹고 이렇게 노는 것보다 좀 봉사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방에 있는 학교에 가서 초등학생들한테 코딩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거기서 좀 놀다 오는 그런 약간 농활 같은 거지. 프로그램 자체가 코딩 농활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개발자긴 하지만 초등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쳐주러 간 거야. 그래서 뭐 제안이 와가지고 그 중개 사이트에서 LG CNS 이런 사람 필요하다 해서 나한테 와가지고 그 LG CNS 가서 그 개발자들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하고 왔어? 그걸 하고 왔어. 그걸 하고 와서 되게 페이도 셌고 그리고 뭔가 느낌상 앞으로도 이런 제안이 또 있을 것 같아. 잘했으니까 또 만족도도 괜찮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담당하는 직원분들이랑 또 얘기를 했지. 그래서 뭐 직원들이랑 시간이 많이 남아서 뭐 어쩌다 이렇게 하게 됐냐 뭐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나 컴퓨터공학을 준비해서 코딩을 하긴 하는데 이제 다른 직업을 하고 있다. 근데 뭐 어쨌든 과외도 말만 잘 붙이면 말로 하는 거 설명하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초딩 과외를 넘어서 이제 막 진짜 교육이잖아 이거는. 그래서 거기서 뭐 되게 그런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커리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컴퓨터공학 전공자인데 이런 걸 하는 사람 중에 컨텐츠 개발이나 애들 교육에 전공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직군도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것도 상당히 괜찮긴 한 거야. 뭔가 비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그 대기업 그 사옥에 갔거든. LGC에서 사옥에 갔는데 그런 솔직히 우리가 회사 안에 들어가 볼 일 없잖아. 그치. 근데 회사 안에 진짜 잘 돼 있고 뭔가 그런 왜 대기업에 다니는지 알겠다라는 그런 진짜 막연한 느낌? 그래서 막 이런 데서 그런 일을 해보는 것도 재밌긴 하겠다. 그래서 집에 왔더니 아빠가 뭐라 했냐면 거기 LG CNS에 그런 LG CNS든 아니면 그런 코딩 교육 이런 걸 하래. 그러면서 아나운서 회사 공고 나올 때마다 그것만 신청하면서 하라는 거야. 근데 좀 맞는 말인 거야. 그렇지. 이걸 하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나운서 공고가 뭐 매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커리어도 굉장히 잘 풀리고 있다. 근데 진짜 뭔가 쌓아놨던 것들이 무의미하지 않네.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점들이 모여서 갑자기 선이 되는.